바짝바짝하니. 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오늘은 학꽁치 낚시를 출조를 하실 때 일단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채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 가서 낚시의 패턴은 어떻게 잡아서 시작해야 될 것인지, 밑밥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늘 똑같은 채비, 똑같은 밑밥으로 출조를 해서 10번 가면 6번, 7번은 잘 잡습니다. 최소한 30% 정도는 아주 막 낱말이거나 빈작이거나 한 마리도 얼굴도 못 보고 올 때도 있습니다. 채비 문제, 그 다음에 밑밥의 문제. 빨리 우 감성도 밑밥처럼 내려가 버리면 학꽁치하고는 채비하고는 안 맞죠. 그 다음에 어종 그 노는 수심층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쭉 설명을 하고 제일 중요한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부분도 잠깐 영상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속에 보고 있는 이러한 간단한 소품들, 이러한 것들로 이제 학꽁치 채비를 많이들 합니다. 순서대로 보면 저 일반 구멍치인데 얘는 던질지 역할을 하는 거죠. 던질지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부력의 구경이 크고, 그 다음에 좀 자중이나 무게가 나가고 멀리 한 40m, 50m 가도 원투가 가능한 구경이 큰 찌. 비싼 거 굳이 쓰지 마시고 낚싯방 가면 뭐 3,000원, 2,000원짜리 많습니다. 제로나 G2, B 여기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걸로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급적이면 케미 홀이 뚫려 있는 거, 이런 걸 구매하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홀이 쓰게 되면 이 구멍지 하나에 이 홀 사이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게 4mm 케미를 꼽는 거고, 옆에 보면 3mm 케미를 꼽는 걸로 이렇게 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홀에 맞는 사이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빨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얘를 꼽아서 여기다 넣으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본드를 화장지 같은 걸로 조금 말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본드칠을 해버리면, 이만큼 잘라버리면 멋진 막대치 같은 역할을 이만큼 하죠. 한 4cm 정도 올라오니까 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역광에 입지로 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찌만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찌톱이 한 마디 올라와 있으면 얘가 자체적으로 입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찌 하나만 가지고 바로 채비를 하면 멋진 또 학꽁치 채비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이런 찌는 구매를 하실 때 그렇게 구멍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2단찌, 일반 이런 구멍찌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줄에 보통 이러한 것들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학꽁치 전용 찌입니다만은, 아니면 발 앞에서 학꽁치가 붙었을 때, 발 앞에서 노릴 때, 그럴 때 여기다가 원줄을 내고 여기다가 목줄로 위에는 이렇게 늘어뜨려서 입질이 오면 이렇게 들어 눕는 거죠. 이렇게 들어 눕고 어느 한쪽으로 착 갈 겁니다. 그때 살짝 채우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벼워서 이걸로 뭐 30, 50m 날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2단치 이제 이게 고정채비죠. 고정채비로 해가지고 얘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약간의 수심 변동은 가능한데 정확히 어디서 처음부터 무는지는 못 잡아냅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학꽁치 낚시를 하면서 이런 카멜레온 찌가 이제 새로 나온 게 고리찌가 나왔는데, 이거는 전유동이죠. 서로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그나마 카멜레온 찌가 채비도 간결하고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요. 이런 게 여기에 바로 목줄 연결해서 바늘 묶고 바늘 위에다 조그만 뽕돌 하나, 이 채비가 쭉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뽕돌을 무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시 4m까지만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반달굿을 하고 면사를 해 놓으면 오다가 4m에 얘가 딱 걸리죠. 그러면 목줄은 1m 이내 길 필요가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표층부터 이미 치고 내려갈 거니까 1m 정도만 해서 채비를 간결하게 해서 짧게 해서 표층부터 차고 내려가는 겁니다. 뭐 쌍바늘 하든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이런 채비는
학꽁치가 어느 수심층에 있더라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채비다. 이건 작년에 제가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영상 찾아보시고요. 수심 입질층을 찾아냈을 때는 목줄에다가 이런 걸 채워서 하면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꽁치 입질 수심층을 찾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물다가 입질이 끊어졌거나, 그러면 얘들은 이제 제약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이런 채비들은. 그래서 차라리 이런 2단치보다는 이렇게 저는 한 가지로 해가지고 차라리 일반 구멍치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심층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채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또 작년에 해보니까 훨씬 그게 더 효과적이고 빠릅니다. 자, 영상 속에 보이는 채비가 이러한 형태로 채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하시는 채비법이죠. 자, 이게 이제 바늘이고, 여기 바늘이고, 뭐 날라리 목줄을 하시든, 뭐 이런 연주질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학꽁치나 뱅에돔에서 쓰는 이런 걸로 하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목줄에다 장착하는 여러 가지 소품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던질지 있고, 그 다음에 찜 엄천봉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조사님들의 한 70% 이상이 이러한 채비법을 합니다. 이러한 그 채비법은 올라왔을 때 학꽁치가 얘네들 채비의 수심에 맞게끔 그게 부상했을 경우에는 이 채비법이 아주 굿이죠. 좋고. 그래서 이러한 채비법을 무난은 한데 한 번쯤은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능사는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압니다. 수심층이 달라질 경우에는 얘는 한계가 있다. 수심층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채비법도 적합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이러한 설명은 이제 그만하고요. 자, 밑밥입니다. 이제 감성돔 집어제에 곡물이 들어간 옥수수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학꽁치 집어제는 비중이 가볍고 원투가 잘 되고 확산성이 좋고 침강 속도가 느려야 됩니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오래 머물게 하고 그다음 여러 번 캐스팅해서 밑으로 깊이 내리지 않고도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큰 애들도 자꾸 위로 핍니다. 그래서 그런 집어제나 밑밥을 사용하시고, 뭐 잠깐 제가 보여드려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그라제라 피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꽁치 집어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리 암맥이라든지 어떠한 알갱이도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비중도 가볍고요. 자, 여기에 빵가루라든지 물질들이 첨가가 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크릴이 첨가가 되면, 크릴도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듯이 약간 살 녹은 거, 너무 단단한 거 말고, 자, 그거를 바삭바삭하게 크릴 커트기로 아주 콩처럼 잘잘하게 해놓으면 얘들이 배합이 돼가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학꽁치나 감성돔이나 모든 거는 대상 어종에 맞는 집어제를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말인데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이 집어제를 사용을 하십니다. 써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단은 밑밥으로서의 족과 차이는 확연히 납니다. 작년에 이미 이제 검증이 돼서 올해도 지금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학꽁치를 출조 장소를 정할 때,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자, 학꽁치는 가장 민감한 게 수온입니다. 모든 대상 어종들은. 자, 거제와 통영은 바닷길의 수온은 천지 차이입니다. 바다 수온이 1도면 엄청난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자, 통영 삼덕항 기준, 자, 수온 12.7도. 똑같은 표로 해서, 자, 거제 구조라는 16도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수온이. 그래서 항상 해년마다 학꽁치는 통영이 먼저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 거제고 통영입니다. 거제고 통영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은 현재 16도권,
이쪽은 13도권 그러지 않습니까? 3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합궁치는 현재 이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쪽에. 통영 쪽으로. 그래서 거제 쪽은 수온이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3도에서 지금 조금씩 이제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거제도 앞으로도 한 2도가 더 떨어지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립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통영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거제로 제가 넘어갔죠. 그 다음에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학궁치 뻥치기가 심하니까 또 그런 배들도 조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포인트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그런 그 조항이나 나온다는 거를 아주 그냥 쌍불을 켜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낚시꾼들 학궁치 잡아내는 모습도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그런 쌍끌이 하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다 싶으면 그게 또 초토화가 되는 거죠. 이거 잠깐 치우고 갑시다. 물건이 좀 들어와가지고. 자, 주말인데도 지금 날이 좋은데 낚시도 못 가고, 오늘 학궁치 조사님들하고 감성돔 한 팀하고, 밑밥도 좀 배합도 하고, 학궁치 쪽에 안내도 하고, 오늘 현재 영상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 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채비법, 밑밥, 이거는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장소죠. 어디로 갈 것인지. 구대교 저희 가게 앞에가 바로 여기 해관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가게 바로 앞에. 우회전하면 해관도고, 우회전하기 전에 좌측을 보면 제가 가게가 있는 건데, 해관도 쪽도 학궁치가 이미 붙었고요. 지금 그 노인네 분들, 지금 몇 분 가서 지금 아침에 보니까, 씨알은 괜찮던데, 좀 장타를 쳐야 돼서, 지금 물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는 물때 맞춰서 제가 작년에 설명드렸듯이 물때 맞춰서 조금때 들물에 한 중들물 정도 맞춰갖고 오면 한 3시간, 4시간 잠깐 하더라도 나름대로 횟감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해관도는. 반대편도 제가 저번 영상에 설명했듯이 물꼬리 좀 세니까 조금때 오셔가지고 원투로 감성돔을 하든 학궁치 장타를 쳐서 잡든 그 대신 씨알은 굵습니다. 잔챙이는 없습니다. 이쪽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풍화리 쪽 일대는 어느 방파제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 찾아가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장타를 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채비법으로 밑밥도 아주 질퍽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한 뭉치 뭉쳐서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거리. 자, 거기서 나만의 고기를 집어시켜서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노하우, 채비, 밑밥.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여기서는 사람이 많은 게 싫다. 나는 칼싸움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 인방에 있는 적당한 선착장이든 방파제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물꼬는 똑같습니다. 학궁치는 거기가 뭐 우글우글 모여 있지만, 없는 곳도 밑밥을 치면 다 또 옵니다. 이 조류라는 게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또 있다가 오고, 또 저 위쪽에서 있다가 다시 오고, 어차피 다 마찬가지니까. 그 대신 우리 일행들 아니면 나 거기서 낚시를 한다고 결정을 하면 밑밥의 어떤 소모량은 한 배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학궁치가 2.2kg인데 이거 한 봉지에 크릴 2장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가서 철수할 때까지 씁니다. 근데 사람이 많거나 아까 말한 경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 편하게 낚시를 하는데 학궁치를 좀 불러서 뭔가는 집어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부족하죠. 그러면은 이거 한 장 반 내지 2장에 크릴 한 3장 정도 하게 되면 정말 빵빵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밥을 한 20주고 30주고 계속 한 주걱씩 주고 캐스팅 한번 해보고요. 또 불편하면 또 한 10주걱 주고 캐스팅 한번 해보고 그러다 딱 한 마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확 줄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한 주걱씩. 그런 패턴으로 잡아놓고 밑밥만 꾸준하게 해서 불러만 들이면 됩니다. 장소를 선정하실 때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까 말한 대로 수온도 보고 그 다음에 통영이나 고성, 사천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편하신 대로 출조하시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가게를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댓글을 달거나 또 그냥 아무런 성의 없이 장수만 묻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글쎄요 서로가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리 하루 전에 얘기를 하셔야 뭐 크리도 약간 반 정도 녹이는 게 딱 좋거든요. 너무 단단하면 힘드니까. 그럼 이제 오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거는 저는 설명 좀 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하루 전에 좀 예약을 해 주시고 또 새벽에 와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가 거기네. 새벽에 밤늦게 막 전화하시는 거 좀 제발 좀 상가 좀 해 주십시오. 또 갯바위라든지 방파제는 제가 한두 군데 나가서 영상을 분명히 찍을 겁니다. 방파제도 사람이 조금 많으면 사람이 조금 덜 붐비는 방파제 찾아서 학고 영상도 한번 올려보고요. 그다음 갯바위도 선장님과 통화해서 일단 탐사 한번 해봐야죠. 뭐 그 일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쪽도 영상으로 또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